네, 오늘도 비타민 과일 목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전 중층 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7개 단지 신규 지정. 대전에서 중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통과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추진되면서 이 중 2개 단지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신규 재건축 구역은 중구 3부 4단지, 오류 삼성, 중촌 시형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 신대주공, 중리주공 2단지, 소라아파트 등이다. 이들 구역은 우선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민사업 추진 의지 등이 강해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넘겨 자치구 요청으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오류동 삼성아파트를 비롯해 태평동 3부 아파트 4단지는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 단지로 사업성이 높아 지난해 재건축 추진 때부터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이번 정비 예정구역 지정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면서 향후 지역 중층 재건축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현재 2030 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해 보완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달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 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된 것이지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안전진단, 주민동의 등을 통한 조합 설립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비 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통상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한다. 안전진단 결과는 A에서 E 등급으로 나온다. B, C 등급은 유지하면 상태 보존, D는 조건부 재건축, E는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즉, D, E가 나와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단지들로 노후도는 완성됐지만 아파트 관리 상태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조합 설립, 추진위원 승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청주 방사광 가속기 구축 1차 관문 통과 축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충북 청주 오창과 전남 나주 두 곳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최종 후보지로 압축했다.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과정에서 제기된 강호축 성장 동력론이 새삼 주목을 받는다. 과기부는 이날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충북 청주 오창을 비롯해 전남 나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4개 지도 오창과 나주를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7일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정치권 일각에 따르면 1차 관문을 통과한 충북 지역은 발표 평가에서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입지 조건 50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즉, 이용자 편의성, 산업 집적도, 지질학적 안정성, 주변 산업 지원 R&D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그동안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큰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 지역의 입장도 고려됐다. 오창 지역이 1조 원 규모의 방사광 가속기 구축지로 확정되면 향후 충청권은 사실상 국가 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충청권의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는 지난해 정부를 향해 강호축 사업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예타 면제를 거듭 건의하면서 경부 축에서 강호축으로 성장 동력을 옮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원대한 구상안을 제시했었다. 네, 다음은요. 충청권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충청권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460여 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충청권 모집 물량은 대전 117가구, 충남 321가구, 충북 31가구로 총 469가구다. 이달 중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취업 준비,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 시세의 40에서 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에서 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에서 7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이 공급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은 소득 요건과 관련 1, 2인 가구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존에는 1인, 2인 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일광을 적용했지만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입주 자격 중 자산 요건은 입주 후 검증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지만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네, 오늘 신문을 많이 이제 메우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면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먼저 주거 비율 30% 넘는 국제 업무지구 금싸라기 용산 빛 바레나. 정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용산 정비창 용지에 아파트 8천 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애초 용산 정비창 용지를 서울을 대표할 국제 업무 상업 복합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던 중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이제 겨우 2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현실적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명분이나 신뢰가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수는 2012년 수립됐던 옛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안 대비 이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공급 물량에서 2배 이상 늘었다. 기존에는 3천 가구였다가 이번에 8천 가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8천 가구면 주택 크기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정비창 전체 용지 51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연면적 기준 30에서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8년 전 계획에서는 주거 비율이 10에서 15% 수준이었다. 주거 비율이 늘어난 만큼 오피스, 호텔, 쇼핑몰, 마이스 시설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 상업용도 활용 비율은 60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예상 총 사업비 31조 원 규모로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손꼽혔던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자칫 핵심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되는 대목이다. 백준 JNK 도시정비대표는 이번에 용산 정비창 용지에 조성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성격이 크다면 주거비율 30%는 통상 사례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 개발에 관여했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주거비율이 30% 정도 되면 야간에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발표될 2040 서울 플랜 안에 용산 정비창 개발안이 포함되나 서울 플랜이 최상위 도시 계획인 만큼 다소 추상적으로 기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내년에 가봐야 안다는 것이 서울시 공식 입장이다. 용산 정비창 용지는 순수 민간개발 방식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8천 가구 중 절반 4천 가구는 공공주택 1190가구,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용지 950가구, 오류동역 일대 570가구, 서울역 북부 역세권 516가구 등 국공유지를 이용해 7,446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지금 이 용산 요 지역에 대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지금 그 땅을 이렇게 힘들게 놔뒀나 뭐 이런 보다는 이 업무 시설 어떤 그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주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주거도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야 이게 더 있습니다. 재개발 속도 빨라질 것 대 조합원 갈등만 커질 것.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참여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전문가들 평가가 엇갈린다.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당근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인 일부 재개발 구역들이 강한 관심을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단지 퀄리티 저하, 임대가구 수 증가 등 공공참여 재개발의 단점 때문에 사업 방식 전환에 대한 주민 의견이 엇갈려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가 현재 정체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참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상가를 마련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오늘 7월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시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 물량 중 절반을 공적 임대로 공급하는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강북의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 공공참여 재개발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북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최근 재개발 수주전이 치열해져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점을 입주 시까지 유예해 주는 등 혜택이 많아 공공참여 재개발 혜택이 와닿지 않는다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임대 비중이 늘고 일반 분양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지 고급화와도 거리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10년 만에 다시 꺼낸 사전 청약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추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과천, 하남 등에서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등장했던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아파트 분양 시기를 1, 2년 앞당겨 시장에 팽배한 공급 부족 심리를 잡아보겠다는 보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은 약 9천 가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내년 상반기 구체적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사전 청약제를 꺼낸 이유는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면 사전 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가구로 남아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2년 12월 사전 예약을 받은 하남 감길 B1블록은 지금도 공급되지 않아 사전 예약자 446명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네, 요 사전 청약제 어쩐지 좀 조삼모사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심리적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이 모자라서 뭐 더 집을 사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없애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조금 지켜보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가 또 상당히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다 같이 한번 같이 걱정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고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입니다.